명문대생도 빠졌다. 서울대 등 수도권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. 듣고도 참 기가 막힙니다. 지금부터 만나볼 녹음 파일은 검찰 소환을 앞둔 가담자들이 입을 맞추는 정황이 담겨있는 이 녹음 파일입니다. 일단 저희가 그걸 집중해서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오빠가 뭐 어디까지 말했냐. 근데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약팔고 뭐 주고 이런 거 최대한 안 말하는 게 좋아. 왜냐면 그거 말할 때마다 형량 늘어나는 거니까. 우리가 입장에서는. 우리 그때 스키장 말고는 그럼 아예 없는 거야? 아니 그거 말고도 있어 나는. 따로 있어? 근데 이제 한 뭐 세 개가 있다고 하자.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완전히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말만 안 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어차피 현금으로 줬거든. 저 스키장 말하는 거지. 그래 나 나중에 그게 필요뿐이었던 걸 1년 뒤에 알았어. 나는 그게 뭔지 끝까지 안 알려줬잖아.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몰랐어. 모르는 게 맞아.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돼. 검찰이 부르기 전에 이른바 작전을 짜는 아마 여성 가담자가 남성 가담자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는 정황이 녹음 파일 쭉 들어봤습니다. 허주한 변호사님. 아니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마약 동아리까지 결성했냐. 사건 개요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처음 시작은 마약 동아리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이 서울 명문대에 재학하는 대학생들 중에 사교력이 좋고 친화력이 좋고 외모가 뛰어난 일부 대학생들 친목 도모를 위해서 결성된 동아리였는데 이 동아리의 임원이 이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마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. 이 회장이 2022년 11월에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권유를 했던 겁니다. 처음에는 이 액상대마 같은 이 중독성이 높지 않은 대마 위주로 이 권유를 해서 중독이 된 다음에는 점점 더 강도가 높은 다양한 약물들을 투약하게 했다고 하고요. 예. 그 과정에서 수익도 취했습니다. 그러니까 딜러를 통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암호화폐 같은 것들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다음에 이 회장과 임원이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. 이 회원들이 이미 마약에 굉장히 중독이 된 상태잖아요. 그래서 웃돈을 주고 마약을 또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남긴 수익만 연간 1,200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. 회원들을 처음 꿰 때는 고급 리조트 그리고 뭐 호텔 회원권이 있다. 서울 시내에 13억이 넘는 동아리 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건전한 사교 모임인 것처럼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그중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몇 년 됐어요.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. 그리고 이 동아리에 다 가입됐다고 해서 모두 다 마약을 했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안 기자님. 다만 이런 거예요. 주범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카이스트 대학원생이고 여기에 보면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문대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게 더 그래서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같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대 학생 300여 명이 가입이 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입니다. 자, 그리고 애초에 외모가 뛰어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대학생들의 친목 모임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동아리 회장인 A씨,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이분이 이제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재학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맨 처음 이렇게 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동아리 임원진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서 따로 초대한 후에 이 참석자들에게 경각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액상 대마를 권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. 예. 자, 중요한 건 이 A씨 같은 경우는요.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던 중 이렇게 환각 부작용을 받아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. 근데 그 후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거래 계좌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뭔가 석연치 않은 계좌 내용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. 예. 2023년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대매금은 약 1,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. 결국 이것을 검찰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동아리 회원들이 다수 연루가 된 정황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. 아까 그 그림 중에 본인들이 광고를 할 때 우리 동아리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화면도 잠깐 나갔고요. 뭐 차 8대 있다거나 뭐 고급 뭐 호텔 리조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. 최진봉 교수님, 제가 아는 동아리 개념과 저런 동아리 개념이 제가 너무 많이 180도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아리를 멤버를 이제 모집할 때 뭐 여기서 볼 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동아리 얼마나 좋다 꿰일 때 그렇죠. 아니 뭐 회원 전용 숙소 있다, 수입차 있다, 고급 호텔 이용할 수 있다.
이런 돈들은 다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? 마약 판매금으로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약을 먹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저 사람들은 마약을 판매하는 거예요. 아니면 본인이 돈이 없으면 또 저 사람들을 마약 판매상으로 또 전락을 시킵니다. 기본적으로 이게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 기본적 전락이에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고급차 소유하고 있다. 또는 뭐 콘도, 리조트 있다. 또는 고급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. 우리 동안에 들어오면. 그렇게 꼬이는 거죠.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내가 저가를 내고 조그만 비용만 내면 고급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뭐 수입차도 탈 수 있고 또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 2021년부터 동아리를 운영을 했는데 서울에 한 그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땡땡 동아리라고 이름 붙여놓고 누구든 와서 동아리 멤버는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에 동아리 멤버가 되고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마약을 하게 만들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판매 대상으로 삼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 또 다른 판매책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국 마약의 엄청난 수렁으로 순진한 대학생들을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? 예. 이 A라는 사람 고문 변호사까지 뒀어요. 혹시나 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 법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까지 둔 상태고요. 그리고 동아리가 범죄단체에 연루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경찰이 지금 이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내막을 알면 알수록 아까 해당 녹음 파일을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는데 명문대생들이 주로 있었던 그 한 동아리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 정황들 충격적인 얘기까지 이번 주제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로 만나봤고요.